오늘 과연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아니면 기각할 것인지.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보니까요. 1973번님. 정체이한 잣대로 법을 만들어 구속시키면 안 된다. 이건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1603번님.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. 이런 입장을 보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.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이따 10시 반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인데요. 이 문제를 가지고 사법농단 의혹을 풀기 위해 애써오신 분 중에 하나죠.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의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의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쭈면요. 구속될까요? 네. 안 될까요? 저는 사실 좀 부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. 아 예. 그러세요? 왜 그렇습니까? 우선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에 예. 대법관 2명에 대해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한 바가 있어요. 네네네. 고용한 박병대. 예. 그때도 적어도 1명은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거든요. 예. 근데 예상을 깨고 2명 다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예. 그것은 아직도 법원 내부에서 이 전직 대법관급에 예.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. 예. 하물며 그런데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과연 네. 편안하게 심리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.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회의적이시군요. 네. 근데 이제 박병대 고영한 전 처장의 때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다.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을 여러 가지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다. 뭐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스모킹건이라고 예. 검찰이 평하기도 하는, 그 언론이 평하기도 하는 증거 3가지가 확보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그렇습니다. 되고 있습니다. 예. 저도 사실 거기에 기대는 좀 거는 편입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구속에 있어서는 예. 범죄 혐의라든지 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정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정도 또 판사가 재량껏 판단하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 스모킹건 3가지는 뭔가요?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. 예, 우선은 그 이규진이라고 하는 판사가 있는데요. 이규진 판사가 이제 사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치하에서 여러 법관들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한다든지 거기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되는 인물인데요. 그 수첩이 이제 3권 정도 발견이 됐는데 그 수첩에 지시사항을 분류해서 적을 때 대자라고 옆에서 적은 부분들이 나타난다. 한자로 큰 대자를 적은 거죠. 큰 대자를 적은 건데요. 그거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지금 보고 있고, 그 내용 중에 지금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그 스모킹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. 그게 예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안종범 수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. 예, 안종범, 김영한 뭐 이런 수첩이 떠오르죠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사 관련된 문건을 올리면 그중에 특히 이제 불이익 처분을 할 법관에 대해서 V자 표시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직접 했다. 근데 실제로 그렇게 V자가 표시된 블랙리스트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이죠. 그것도 역시 직접 개입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니까요.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사건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인정한 거죠. 김현장 변호사요? 김현장 변호사를 만났다는 거. 근데 그거 관련된 문건도 지금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3가지가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. 사실 박병대 고영한 처장과는 달리 뭔가 이게 직접 개입의 증거들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. 네, 사실 그래서 그런 증거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느냐 요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두 대법관들을 기각했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던 제 식구 감싸기 이게 이제 작용되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근데 이제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 이거 사실은 엄청난 사태인 거잖아요. 사상 초유의. 그렇죠. 그래서 사법부에서 뭐 내용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. 파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? 실제로 이제 그 보도된 바도 있죠.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제 검찰 포토라인을 사실상 이제 무력화시킨 거잖아요.
그리고 났더니 이제 고위법관이 공개적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. 네네, 그랬습니다.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전에도 고위법관들 중에서는 이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공개적으로 이러저러한 의견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.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적극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법원 내부가 좀 소란스러워질 수 있겠죠. 이왕 재판 거래 얘기를 저희가 꺼낸 김에 국회의원들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몇 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그 공소장에 나온 다른 인물, 그러니까 이군현 노철래 전 의원에 대해서 법원에다 민원을 넣은 익명의 어떤 법사위원,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.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있고요. 맞습니다. 왜 그런다고 보세요? 일단은 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임종원 전 차장이 수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름은 다 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군현 노철래 두 전직 의원을 위해서 움직였던 현역 법사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겁니다.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사법농단 관련돼서 그 의원이 관여도가 높다. 또는 지금도 뭔가 그쪽과의 연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.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.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. 이유를 보통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? 범죄자들이. 자기가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름을 대면서 어떤 사람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만큼 또는 그것을 넘어서서 좀 자체 조사라도 해서 금방 나오는 법사위원이 많지 않습니다. 한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이. 그러니까요.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름도 뭐 사실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당시 법사위원들이 혹시 이게 취재가 안 되나요, 이게? 아니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조사해서 밝힐 수 있죠. 혹시 의원님은 취재 안 해보셨어요, 이거? 저도 사실 여기저기 수소문 많이 해봤습니다. 많이 해봤는데 완전히 좁혀지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지금 얘기는 못 하고 있는데. 몇 명까지 좁혔습니까 지금? 한 2명, 3명 정도. 두세 명으로 좁혀집니까?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 당이기 때문에 정말 의지가 있으면 금방 밝힐 수 있거든요. 좀 밝히고 좀 적극적으로 같이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쉽죠. 뭐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 민주당도 말이죠. 이 서영교 의원 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했는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. 그렇게 보세요?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좀 어렵습니다. 아니 이게 최고위원 되신 뒤에 너무 이게 몸을 사리시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이야기도 많이 먹고요. 많이 듣고요. 욕도 많이 먹고 있는데 안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활발하게 하고 대신에 결정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밖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안 하는 것. 이게 또 당의 그 일원으로서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서 그렇습니다. 의원님께서는 뭐 당의 일원이시기도 하지만 또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이시기도 하니까요.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쭙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서영교 의원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? 개인적인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요거 한 가지 여쭐게요.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하는 얘기인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면 서영교 의원도 유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대체 양당이 그간 얼마나 재판 청탁을 일상적으로 해왔길래 짬짬이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 지금 여당이 강조해왔던 주요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사법 적폐 청산 아닙니까?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 또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. 그다음에
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예. 모두 다 입을 다물어야 되냐. 사법개혁이나 사법농단에 대해서. 예. 누구라도 얘기는 해야 되지 않냐.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. 사실 저는 좀 그런 예.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그건 뭐 이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네.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고 계신 거고 이제 뭐 네. 야당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. 근데 예. 거기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렸던 게 그렇다면은 예. 뭐 본인들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경우에는 좀 드러내놓고 얘기 좀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관행이 없어지도록 같이 노력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. 예. 네. 같이 노력하자 뭐 이런 말씀이군요. 네. 네.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그 법관 탄핵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셨지 않습니까? 사법농단에 연루됐던. 네. 이건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? 사실 이제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에서는 실무적인 준비가 다 맞춰졌습니다. 다 맞춰져서 예. 다른 당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예. 그렇게 원활하고 수월하지는 않더라고요. 명단은 다 작성된 상황입니까 이게? 명단을 작성한 건 아니고 예. 탄핵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의 전체 리스트를 뽑아서 예. 점수를 매겨놨어요. 그래서 점수를요? 예. 네, 어떤 기준과 어떤 내용으로 이제 다른 당과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. 예. 저희들이 딱 정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하면 어떤 형태로든 짜질 수 있게 좀 준비는 다 해놨고요. 예. 제가 특정 정당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예. 어떤 그 책임을 맡은 의원님 지역 행사에 가서 1시간 반 이상 밖에서 기다렸다가 만나고 막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. 그렇군요. 이 부분에 굉장히 애 많이 쓰고 계시군요. 근데 네. 그 리스트에 지금 올라간 사람들은 대강 몇 명 정도 됩니까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. 리스트를 딱 짠 게 아닙니다. 예. 근데 점수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등장하는 사람,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. 일단 등장하는 사람은 점수를 다 매겨놓고 예를 들어서 몇 점 이상부터 탄핵을 시킬 건가 이런 부분은 이제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. 몇 점수로 하든 아니면 직위로 하든 뭐 역할로 하든 어떤 기준으로 저희들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짤 수 있게끔은 다 해놨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최근 이제 민주당에 대한 비판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서영교 의원 문제도 그렇고 또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이게 뭔가 이제 잘못이 제기가 되면 일단은 부인하고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고요. 또 민주당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어떻게 한 명도 없냐. 물론 이제 어제 뭐 금태섭 의원은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또 논의를 할 때 분명히 이제 그 결정되고 발표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. 첫 번째는 투기는 아닌 것 같다. 두 번째 그렇다면은 이익 상충 부분은 어떻게 됐냐? 그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하겠다.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겁니다. 그렇게까지만 해놓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자신의 탈당을 한 거죠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머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.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집중.